네, 시골촌부라는 필명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논평과 팩트를 밝혀주시는 분인데요. 오늘도 연결해서 부정선거에 관련한 또 결정적인 증거를 잡으셨네요.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이번에도 또 중요한 거를 또 밝히셨는데,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하는 일을 한 게 중요할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고요. 예. 저는 전국의 이번 그 대선 결과 개표 상한표를 전국의 모든 시군구 선관위에 전부 신청을 해서 19,000여 장 되거든요. 그거를 전부 입력을 해서 분석한 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투표용지자하고 개표 투표수하고 차이가 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로 말씀드릴 텐데 그 중에 이렇게 개표된 수가 적은 경우에는 전에 이렇게 질의 결과를 보면 유권자들이 뭐 갖고 갔을 수도 있다는 정도로 해서 막 묻혀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빼고 오늘은 교부된 투표용지 수보다 개표해서 나온 게 더 많은 경우를 오늘 주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게 그 영등포구 양평 일동 관내사전 투표 개표 상한표인데요. 네. 여기에 보면 제가 표시한 게 투표용지 교부 수는 4,562장인데 개표에서 나온 투표 수는 4,564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부된 수보다 투표에서 나온 투표수가 2장이 더 많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네요. 예. 이게 얘네도 점점 이렇게 조작 기술이 정교해진다고 생각하는 게 지난 20대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투표수가 교부수보다 많은 게 117표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보면 다음 화면에 가서 보시면 방금 보여드렸던 양평 일동을 포함해서 투표소별로 나누어 보면 총 전국의 7개 투표소에서 8표가 더 나왔습니다. 총 8표. 예, 그래서 관내가 5군데고 관외가 1군데 그리고 제외투표 같은 경우는 이 부수가 우편 봉투가 도착한 숫자예요. 네. 근데 거기서 개표된 수가 하나 더 나왔다는 거는 뭐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우편 봉투 안에 2장이 들어있는 게 한 통 있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각 투표소별로 나눠봤을 때 총 8표가 발견이 된 거고요. 네. 다음 화면에 보시면은 요게 그 용인시 처인구 같은 경우는 이 처인구 개표소 전체에서 지금 3표가 더 많이 나온 경우를 제가 발견했거든요. 네. 처인구 선관위에서 투표소를 운영하는 게 아마 용인시 실내체육관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관외사전 같은 경우에 투표용지 교부수가 23,415표이고 투표돼서 나온 숫자도 정확하게 몇 표죠? 같거든요. 보시면 삼가동 관내사전 투표도 2,244표가 교부가 되고 개표에서 나온 것도 2,244. 다음에 동부동 이제 이건 당일 투표 중에 동부동 1투표소 예를 들면 여기도 교부는 1,715표가 됐고 개표에서 나온 것도 1,715표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처인구 전체가 보면 총 83개 투표소가 있고요. 관내, 관외 다 합쳐서. 그럼 이제 개표돼서 나온 숫자가 185,632표예요. 교부된 게. 그리고 개표돼서 나온 것도 모든 투표소가 다 일치해요. 그럼 완전 퍼펙트하게 여기는 개표가 된 거죠. 예. 근데 다음 투입 구분된 투표지에 3매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라고 하는 게 그 개표소 전체에서 개표를 하는 과정에 이게 뭐 투표소가 특정되지 않거나 뭐 기계에 끼거나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특정할 수 없는 표들을 모아서 카운팅을 하고 이제 개표 결과로 발표하는 게 이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거든요. 그러면 이 앞에 33개 모든 투표소가 완벽하게 일치하게 개표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표가 개표소 전체에서 3표가 어딘가 잘못됐다는데 앞에서는 다 잘못된 게 없다고 해놓고 나중에 발견이 돼서 이게 유효한 투표수로 해서 이재명 투표, 김문수 한 표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선관위에서 어떻게 해명할지는 저희가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이 개표소 전체에서 이런 예는 저는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그죠? 앞에 83군데 모든 그 개표소에서 이루어진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됐는데 3장이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로 해서 3장이 어떻게 더 나올 수 있냐 얘기인 거죠. 그러면 그렇게 앞에가 뭐 그러면 어디선가 잘못된 게 있어서
숫자가 틀렸어야 되는데 완벽하게 해놓고 그렇죠. 뒤에 잘못된 거 3장 나왔다는 건 이건 뭐냐 이거죠 또.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부정선거를 맞추려니까 맞추다 보면 이런 아구가 안 맞는 게 이게 나오거든요. 왜냐면 이게 부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밖에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네, 저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워서 잠 못 이루시는 분 듀라론 쿨매트입니다. 5도 이상 체감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이봉규 TV 행사하는데요. 1+1에 베개 카바까지 2개 증정해 드리는데 냉감성 측정 최고 등급 받은 아주 국내산 100% 제품입니다. 이거 깔고 자시면 시원합니다. 지금 박사님께서 평소 생각하실 때 네. 이 교부된 숫자하고 네. 투표된 숫자는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어디 법 규정이나 이런 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게요. 우리 뭐 그런 거 별로 관심을 안 가졌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당일 투표할 때 보면 뭐 1년 번호지 띄서 넣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그 1년 번호 절취한 숫자랑 개표에서 나온 숫자랑 당연히 같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당연히 같아야 되는 게 상식이죠. 예. 더 적은 게 878표가 나왔고 네. 지금 더 많이 나온 게 8표에서 제가 11표라고 말씀드렸고 네. 요구된 것보다 더 적게 나온 경우는 878표나 적게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 그 선거법이나 뭐 선거관리 규칙 이런 걸로 해서 최종 위원장이 사인을 하고 뭐 발표를 하고 할 텐데 네. 그 규정을 제가 선거법이랑 선거관리 규칙을 뒤지니까 하나도 없어요. 뭐 제가 완벽 검색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네. 몇 개 키워드로 찾아보니까 전혀 안 나와요. 오. 그래서 그 관련 규정을 찾다 보니까 네. 국회법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맨 마지막 화면으로 국회법 114조를 열어놨는데요. 네. 거기에 보면 이번에 그 왜 탄핵 의결할 때 국회의원들이 투표할 때 보면은 명패하고 표지를 같이 갖고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나오면 명패함에다가 명패를 놓고 기표된 용지는 투표함에다 놓고. 그렇죠. 예. 그래서 개표하기 전에 보면 우선 명패 숫자를 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투표 숫자. 기표지 숫자가 같으면 개표를 진행하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도 보니까 그게 투표수가 더 적은 거는 국회법에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 사망에 보면 네. 투표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는 재투표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선거로 따지면 명패의 수라고 하는 게 교부된 숫자일 거고요. 그렇죠. 예. 개표에서 나온 수가 투표의 수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명패의 수보다 투표수가 많을 때는 재투표를 한다는 게 국회법의 114조에 있어요. 그러면 그 국회법대로 하면은 이거 재투표해야 되네요. 글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단서가 또 있어요. 해볼 수 있냐 없느냐를 네. 지금 아까 그 박씨인데 이게 표를 집어넣다가 실수를 해서 더 집어넣은 거라고 국민들이 이해를 한다 그러면 네. 이게 투표의 결과에 영향 미치지 않았다고 미치는 게 아닙니까? 그러네요. 예. 3표, 11표가 어떻게 더 나올 수 있냐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네요. 다시 설명하면은 이게 말도 안 되네. 다시 설명을 예를 들어서 저는 알아들었는데 국회의원들 명패 넣고 그다음에 투표소하고 같아야 되는 이치로 국회법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재투표의 명분이 지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인 처인구에 지금 투표 한 숫자하고 투표자 수하고 맞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명패의 수라고 하는 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수라고 교부된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교부된 수보다 아까 말씀드린 게 개표돼서 나온 표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재투표를 한다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국회법에 재투표. 단서 조항에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 에헤이. 이게 함정이구나. 그러니까요. 이거를 이 함정을 파놨구나. 아까 그 8표, 3표가 더 많이 나온 상황을 저는 4.10 총선 때 선관위에서 해명 나오는 걸 보면 대부분 원인 규명 불가라고 해명을 내놨거든요. 그럼 그 원인을 못 찾은 상황에서 이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를 판단할 수 있냐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원인을 찾아서 그게 정확하게 규명이 돼야만 이게 결과에 영향을 안 미쳤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저쪽 선관위 쪽에서는 원인 규명 불가라는 해명을 내놓고 그냥 다 통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도 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님들하고 상의 중인데요.
있는데요. 예, 예. 재투표를 한다고 하는 게 선거법에는 뭐 전혀 없으니까 네. 뭐 국회법을 유추 해석하거나 뭐 유권 해석을 해서 좀 적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 숫자는 좀 적지만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아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한 장이든 10만 장이든 있을 수 없는 부정선거밖에 설명이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투표지가 한 장이 나와든 10만 장이 나와든 똑같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가 적고 많고가 아닙니다. 근데 국회법을 잘 우리가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네요. 그러니까 선거법에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그렇죠. 잘 발견해 주셨네요. 네. 하여튼 우리 시골 촌부님이 아주 결정적인 거 잘 지금까지 파헤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것도 큰 저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이거 아주 결정적인 거를 발견해 주셨네요.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한 장이라도 이게 부정선거 아니면은 해명이 안 되는 거가 나오면 그게 부정선거예요. 그죠? 100만 장이 나왔어도 부정선거가 아니고 아리까리한 거면 그건 아리까리한 거고, 한 장이 나왔는데 이건 부정선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 이건 부정선거. 아니, 어떻게 국회의원들도 할 때 명부 넣고, 그 다음에 그 명부, 그러니까 자기 명찰이죠. 그걸 넣어서 예를 들어서 210명이 투표했다. 명찰 210개, 그 다음에 투표용지 210개. 맞아야 개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맞아야지. 국회의원들은 맞아야 개표하고, 국민들은 안 맞아도 오케이야? 근데 그게 국회법에 이게 재투표해야 된다는 명분이 확실하게 있대네요. 근데 단서를 달아놨지만 당락의 영향이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게 당락이 문제가 아니죠. 아니, 부정선거에 증거가 나왔는데 무슨 당락의 영향이야.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아리까리 할 때 당락의 영향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지. 이건 아리까리 한 게 아니라 분명히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은 오스트리아에 제가 자꾸 들잖아요. 봉투가 5장 열렸어요. 봉투가 우편 투표에. 근데 대통령 선거를 다시 했다니까. 5장! 5만 장도 아니고 5장. 그러면서 재선거의 그 이유가 뭐냐면요. 선거의 무결성의 원칙을 위반했다. 선거라는 건 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결성이 무너졌다. 그래서 재선거한다. 근데 이거는 그거에 비하면 봉투 열린 거는 그 안에 내용물이 위조됐는지 안 됐는지 그 상관없이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명확히 이거는 숫자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명확히. 그러니까 이건 오스트리아의 이해보다 더한 거죠. 재선거의 그 명분이 명확해진 거네요.